자,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패드를 설치를 해야 될 건데, 패드를 놓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바닥을 이용해서 패드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건축 바닥을 안 그렸잖아요. 바닥을 안 그렸는데 바닥을 이용해서 패드를 설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건축 바닥을 이용해서 패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건축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패드도 안 보여지는 거예요. 바닥을 끄고 싶다 그러면 바닥을 꺼버리면 이 패드도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패드는 어차피 이제 건축 거지만 패밀리로 제작을 해서 배치해 놓는 게 편리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간단하게 패밀리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맛만 보기 위해서 장비 패드를 패밀리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패밀리는 새로운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요. 파일을 클릭해서 자, 새로 작성을 선택을 하시면 이 프로젝트하고 패밀리라는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배관 그리고 닥트 그리고 건축 그릴 때 이제 이 프로젝트를 열어서 하는 거고요. 자, 패밀리를 제작을 할 때는 이 패밀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패밀리를 제작을 할 때는 물론 그 프로젝트도 템플릿 파일이 중요하지만 패밀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을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선택해야 할 템플릿은 미터법 일반 모델이라는 요 템플릿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터법 일반 모델 선택해서 열기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 패밀리를 처음 시작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렇게 이게 기본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첫 번째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뭐 작성 탭에 보면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4개가 있죠. 근데 하나는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3개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는 이 특성창이에요. 여기서 클릭하시면 특성창이 나타났다. 그래서 얘는 특성창이니까 그대로 켰다 껐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열에 있는 첫 번째 거 패밀리 카테고리 매개 변수 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요 필터 리스트에 보면 기계 장비라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제 기계 장비를 만들 때는 요 기계 장비를 선택을 해서 장비를 만들고, 만약에 밸브를 만들 때는 뭘로 할까요? 여기 보면 아래 배관 밸브류라고 있죠. 그래서 밸브 패밀리를 만들 때는 요 배관 밸브류를 선택을 해서 배관 밸브 패밀리를 만드는 거고요. L보나 T 같은 구성류를 만들 때는 얘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장비를 하잖아요. 장비 패드는 그냥 장비로 두십시오. 그래서 기계 장비를 선택을 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특성창에 보면 패밀리 기계 장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왼쪽 상부에 패밀리의 기계 장비라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열 십자로 이렇게 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이 라인 하나가 참조평면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참조평면. 참조평면입니다. 그래서 얘가 참조평면이고 얘는 참조평면입니다. 그럼 참조평면이 뭐냐?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선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선이 아니라 이제 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느다란 면이 양쪽에 이제 존재하게 되니까 위쪽에서 내려다보면 하나의 선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요 선이 앞에서 또는 뒤쪽에서의 하나의 면으로 보일 거고요. 자, 이 선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의 면이 보일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 거대한 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요 면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면상에서는 면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 탐색기에 보면 이 평면 요 인면도를 확장을 해서 전면이라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참조 레벨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참조 평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평면상에서 보여지지 않았었던 평면 참조가 되겠죠.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참조 평면은 3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참조 레벨로 이동을 하고요. 패밀리는 기본으로 요 참조 평면에 구속되어져서 뭐가? 객체가 구속되어져서 자, 이 참조 평면이 움직이는 대로 그 객체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기본 원리고요. 자, 그러면 이 참조 평면을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치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치수가 참조 평면을 움직이는 거죠. 치수는 또 뭘로 움직일까요? 변수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파라메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레빗을 BIM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레빗뿐 아니라 보통 이 파라메터에 의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다 BIM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이 레빗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기본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파라메터, 즉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매개 변수.
자, 이 매개 변수에 의해서 치수의 숫자들이 움직이고 그 치수는 또 참조 평면으로 움직이고 참조 평면은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객체들을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벽체의 높이라든지 벽체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참조 평면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여기 작성이라는 요 탭에서 보시면 여기 참조 평면이라고 있죠. 기본으로 참조 평면과 참조선이 있습니다. 참조 평면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눈으로는 하나의 선으로 보이겠지만 양쪽의 면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참조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참조 평면과 좀 틀리죠. 참조 평면은 이렇게 파선으로 보여지고 참조선은 이렇게 실선으로 보여지죠. 근데 이렇게 실선으로 보여지는데 기본 3D 뷰라는 거 집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 참조 평면은 3D에서 보이지가 않는데요. 참조선은 3D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 출력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화면에서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 평면은 출력도 안 되고 화면에서도 안 나타나죠. 3D에서. 그러나 참조선은 출력은 물론 안 되지만 3D에서는 참조선은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참조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양쪽 끝에 면이 생기고 그다음에 열십자로 또 면이 생겼죠. 참조선이라고 해서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6개의 면이 만들어져서 이 면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참조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참조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패밀리를 직접 만들어 보면 이 참조선이 어떨 때 필요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자, 참조 레벨로 이동해서 평면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참조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성 탭으로 이동해서 참조 평면을 클릭해서 마우스로 그냥 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참조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원래 있던 곳 양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참조 평면을 만들어 주면 되고요. 위아래로 또 이렇게 참조 평면을 만들어 주세요. 치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이렇게 우물정자 형식으로 참조 평면을 4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참조 평면은 치수로서 움직여진다고 그랬죠. 자, 치수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ESC 2번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고 치수는 여기 측정해서 자, 여기 화살표 눌리면 요 정렬 지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신속 도구 막대에도 요 정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게 정렬 지수 보면 가로해서 DI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요 단축키로 부지런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처음 연습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한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에서는 다 단축키를 활용해야 됩니다. 속도 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렬 지수를 클릭해서 자, 한 번 클릭하고 2번 클릭하고 3번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를 연달아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아무 데서나 또 여기 아무 데서나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종료가 돼요. 이때 여기 앞에 EQ라는 게 보이죠? 그 EQ를 클릭하시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선이 등분할 됩니다. 이때 첫 번째와 요 두 번째를 선택해서 다시 또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수평에도 차례차례 3개를 다 연장시켜서 치수를 입력을 하고요. EQ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을 선택을 해서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ESC 2번 눌려서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참조 평면을 선택을 만들었고요. 그 참조 평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치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럼 치수는 뭘로 컨트롤한다고요? 매개 변수. 그렇죠? 영어로는 파라미터. 자, 그러면 이 치수를 선택을 해서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치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 리본 메뉴에 레이블이라는 부분이 이제 생겼어요. 아까는 없었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메뉴가 치수를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생겨요. 레이블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블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레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자, 새로운 레이블을 만든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든다. 또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새로운 매개 변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아이콘으로 통해서 매개 변수 작성이 있죠? 이걸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 매개 변수 특성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매개 변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패드니까 패드의 폭이겠죠? 한글로 입력해도 됩니다. 일단 한글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패드 폭.
그 다음에 유형과 인스턴스가 있죠. 그래서 유형과 인스턴스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스턴스에 여러분들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인스턴스에 체크하십시오. 나중에라도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인스턴스 체크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수를 선택하고 요 매개 변수 특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치수는 항상 공통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선택 못해요. 자, 그리고 매개 변수는 치수지가 길이겠죠. 그래서 얘도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빨라요.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지 않고 매개 변수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치수를 선택해서 매개 변수를 만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딱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일할 게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확인만 눌리시면 얘는 패드폭이라는 매개 변수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2059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로 부분도 선택을 해서 역시 매개 변수 작성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패드 길이인가요? 패드 길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인스턴스 체크하고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패드 길이라는 매개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참조 평면 만들었고, 치수도 만들었고, 매개 변수도 만들었어요. 이제 객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그 객체를 만들 겁니다. 무슨 객체? 3D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모델링.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작성 탭으로도 이동합니다. 작성 탭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요 돌출과 혼합, 회전, 수획, 그다음에 수획, 혼합. 요 5가지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레빗에서 3D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요 돌출입니다. 돌출. 돌출은 선이 폐쇄된 선이에요. 폐쇄된 뭐 삼각형 이상이겠죠. 사각형, 오각형 이런 폐쇄된 선이 Z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하나의 기둥을 만드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항상 2D상에서의 프로파일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출을 선택을 하십시오. 돌출을 선택을 하게 되면 프로파일을 만들게 그리기라는 이런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내가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 사각형 그리는 게 있죠. 그래서 사각형,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참조 평면의 교차점과 다음 교차점을 이렇게 딱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열쇠 모양들이 4개가 만들어졌죠. 이 열쇠 모양은 반드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잠궈 줍니다. 이 잠궈 주는 게 내가 만든 객체와 참조 평면을 서로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참조 평면이 움직일 때 내가 만든 객체도 같이 움직이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4개의 방향을 구속시켜 쓰면 여기 편집 모드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자, 그러면 만들어졌어요. 3D가. 자, 한번 확인할까요? 요 3D 클릭하시면 이렇게 3D 기둥이 좀 낮지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패드의 폭과 패드의 길이는 우리가 변수를 만들었는데 패드의 높이는 아직 안 만들었죠? 그래서 패드의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 전면이라는 부분을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전면에 우리가 만들었던 양쪽 이 부분은 보이죠? 자, 그러면 이쪽 Z축 방향으로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서 자, 그 평면에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렇죠. 치수를 입히면 높이를 세팅할 수 있겠죠. 그럼 역시 작성 탭에서 이제 참조 평면을 선택을 하고 이쪽 Z 방향에도 이렇게 참조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역시 치수를 자, 클릭해서 치수를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다음에 이 치수를 선택해서 똑같이 매개 변수 작성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패드 높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인스턴스 그다음에 바퀴. 자, 그러면 높이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객체가 참조 평면에 구속시켜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평면 상태에서는 사각형 그릴 때 이미 다 열쇠를 잠갔는데 지금 현재 이 Z 방향으로는 열쇠를 잠그지 않았죠. 그래서 이 객체를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화살표들이 나오죠. 화살표를 마우스로 이렇게 쭉 끌고 가서 위쪽에 갖다 대면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요. 이때 마우스를 놓으면 열쇠 모양이 나타납니다. 열쇠를 잠그십시오.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살짝 이동해 보세요. 이동되죠? 구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내려서 이렇게 자석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구속시켜 주시면 이제 상하, 좌우, 뭐 전면에 다 참조 평면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패드에
치수를 한번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해봅시다. 자, 컨트롤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작성 탭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이렇게 세 개가 보인다고 그랬고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매개 변수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이 치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매개 변수를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바로 이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서 매개 변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유형 이름이죠. 유형 이름. 패밀리 타입이라고 합니다. 패밀리 타입인데 패밀리의 유형을 여기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럼 패밀리 타입 유형은 뭐냐? 쉽게 말해서 엘보 알죠? 엘보. 엘보인데 각 재질에 따라서 모든 엘보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스테인리스 배관의 엘보도 있고 강관에 대한 엘보도 있고 PVC에 대한 엘보도 있을 거고 그 엘보를 하나를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엘보 카테고리.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엘보 이 하나의 타입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타입. 그렇죠? 그 타입을 이제 유형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 타입은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그 우리 MEP 분야에서는 재질별로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선정하셔도 되겠고, 예를 들어서 밸브를 설명을 하면 밸브도 또 주철 밸브가 있고 주강 밸브가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같은 주철 밸브라 하더라도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고 그러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요 패밀리 유형에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요 매개 변수, 즉 파라메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요 파라메터를 실제로 만들려면 바로 요 아래쪽에 있는 새 매개 변수라고 있죠. 자,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아까처럼 새 매개 변수 특성이라고 떴는데 아까는 공통과 요 매개 변수 유형을 선택할 수 없었죠. 이렇게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개 변수의 유형과 분야로 지정을 해서 매개 변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매개 이 길이를 이제 실제로 2000으로 바꾸시고요. 높이는 250으로 이렇게 바꾸고 헤드 폭은 1000으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그다음에 확인.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 입력했을 뿐인데 패드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참조 레벨로 이동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오토캐드하고 유사해요. 레빗도.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자,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사각형이 실선 모양으로 나타나죠. 자, 이거를 윈도우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셀렉트. 그래서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객체들을 선택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사각형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선택이 되어집니다. 캐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마우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사각형인데 이제는 실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타선으로 나타나죠. 이때는 사각형 안에 전체를 다 들어갈 뿐 아니라 이 걸쳐진 것도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좀 기본으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아까 보이지 않던 요 필터라는 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필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기계 장비와 참조, 치수는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고 참조 평면만 이렇게 놓고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요 특성 창에 보면 기타 참조임 다양함으로 되어 있죠. 자, 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강한 참조로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시고 패드라는 영어로 PAD.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패밀리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빗 버전 있죠? 레빗 버전을 좀 반드시 여기다 입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언더바 예를 들어서 V 이거는 23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패밀리는 뒤쪽에 이렇게 접두사가 아니고 전미사를 이렇게 붙여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V23 되어 있으면 22 버전에서 얘를 열 수 있습니까? 못 엽니까? 못 열어요. 그래서 레빗은 19, 20, 21, 22, 23, 좀 이제 내년에 뭐 초반에 나올 24 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필요한 버전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패드 언더바 V23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하시면 자, 우리가 현재 로드되어 있는 지금 열려 있는 이 프로젝트로 바로 이동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패밀리 파일은 닫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패드가 들어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회전시켜서 이제 실제 위치에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얘를 회전시키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가만히 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90도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계실의 장비들이 옆으로 뺐다가게 눕혀져 있잖아요. 그럼 이 뺐다가게 눕혀져 있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려면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존의 선들이 이렇게 번쩍번쩍하죠. 이렇게 비금 쳐진 선들이 번쩍번쩍하여 하이라이트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90도가 회전이 되어집니다. 그때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되죠. ESC 한 번만 눌리고 또 두 번 눌리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패드는 실제 밑에 있는 패드 파일하고 같이 똑같이 치수를 수정해줘야 되겠죠. 패드를 치수를 수정하려면 이 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특성창에 보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변수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이나요? 그래서 이 패드의 치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바로 이 길이를 입력을 하면 바뀝니다. 그러면 이 패드의 길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3800에 2200이죠. 그래서 패드의 길이 3800, 그 다음에 패드 폭은 2200.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있는 이 상태로 이동해야 되겠, 이 부분을 이동해야 되겠죠? 이동을 할 때 가장 편한 게 이동이라는 명령이겠죠? 자, 그러면 이 객체를 선택해서 자, 요 이동이라는 명령 클릭하고 자, 여기 원점 선택하고 이쪽 부분에 확대해서 끝점이 이렇게 나타날 때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그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요.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익숙해지면 정말 쉽다라고 또 생각되어질 겁니다. 근데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쉽게 만들어진 패밀리고요. 패밀리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좀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것을 카피해서 그렇죠. 카피해서 나머지 똑같은 것들은 이제 배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여기 카피 클릭하고요. 얘가 뭐라겠습니까? 옵션 바라고 그랬죠. 옵션 바. 옵션 바에 지금 다중이라는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중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딱 한 번만 카피를 하고 끝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번을 카피를 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다중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여기 끝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이렇게 끝점이 나타나면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도 이렇게 끝점이 나타나면 클릭해서 카피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 세 개가 다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확대해 보니까 무슨 부스터 펌프겠죠. 그럼 부스터 펌프 패드는 작습니다. 어쨌든 얘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갖다가 옆에다 놓고요. 패드의 길이는 2000이고 폭은 1150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일이 이렇게 클릭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자,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늘리면 늘려지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갖고 가서 자, 이렇게 갖다 대면 되는 거고요. 얘도 자, 이렇게 갖다 대면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한번 갖다 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자, 여기 치수에 숫자 0, 소수도 나타난다. 그럼 얘만 2000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합시다. 얘를 또 카피하세요. 자, 아무렇게나 카피하세요. 이번에는 여기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죠. 얘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캐드 상에서의 이 패드 부분을 클릭하세요. 여기 캐드 상에서 이쪽 아래쪽 패드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상의 실선이 쭉 나타나죠? 타선이. 이때 우리가 만든 패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딸려왔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죠? 얘도 자,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얘도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해봤는데, 이 캐드를 선택을 해서 여기 정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패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패드를 선택을 해서 여기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길이를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정렬을 통해서 이 패드를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이 치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풀려버리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 뭐냐? 내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얘를 조정할 수 있다. 단점은 내가 여기에 치수를 입력을 해도 그 치수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치수를 입력했을 때 고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패밀리를 선택을 합니다. 자, 패밀리를 선택을 하면 여기 리본 메뉴에 패밀리 편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때 패밀리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평면으로 이동합니다. 참조 레벨로 이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요 참조 평면들을 다 선택을 해서 여기 참조임이라는 이 부분에 뭘 했나요? 강한 참조로 표현했죠. 자,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리고 왼쪽, 그 다음에 위에 아래. 자, 컨트롤 키를 눌려야 다중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참조 평면을 이 사방에 있는 참조 평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4개가 선택됐고요. 4개가 선택된 게는 여기에서 참조 평면 4개가 선택됐다고 확인되죠. 이때 참조임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약한 참조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 클릭하시고, 자, 반드시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덮어쓰기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뜨면 항상 아래쪽 거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장비 패드를 이제 여기 펜탕탱크 있는 부분에다 장비 패드를 이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 거를 가져와서 카피를 해도 되고요. 시스템 탭으로 이동하셔서 조금 전에 우리가 패드를 기계 장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 장비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패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여기 치수를 하려고 해서 여기 길이가 3000이고 그 다음에 폭이 1100이에요. 수정한 다음에 여기 마우스로 하이라이트가 되면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클릭해서 가운데다 이렇게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정렬키를 이용을 해서 이 캐드 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아까는 위쪽에 있는 부분은 안 옮겨지고 아래 것만 휙 연장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예 객체 자체가 딸려서 내려왔죠. 이해하셨나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패밀리를 작성을 할 때 참조 평면을 설치를 해놓고 그 참조 평면이 참조임 또는 뭐 약한 참조냐 참조가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미묘한 차이들이 발생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밸브를 만들었어요. 밸브는 항상 규정 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크기들. 근데 예를 들어서 명강거리가 마우스로 클릭했는데 쭉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죠. 참조 아님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참조 아님으로. 지금은 약한 참조로 만들어 놨지만 이럴 때 완전 이 길이 치수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참조 아님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임으로 길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조 평면이 바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얘 했으니까 얘는 또 카피를 해서 아래쪽 자, 클릭해서 여전히 자, 요 화살표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아까 참 약한 참조를 했죠? 만약에 참조 아님으로 표현하면 요 화살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참조 평면을 선택을 해서 참조 아님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이런 스트레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패드를 딱 선택을 해서 치수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만 수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한 참조를 해놓으면 치수를 입력하면 치수도 유지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우스로 이동해서 스트레치 기능을 이용해서 연장도 가능하니까 편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 패밀리를 작성을 할 때 강한 참조, 약한 참조, 참조가 아닌 이런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